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최근 발생한 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숨진 정비업체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추모 열기도 지속됐는데요.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험하면 알바에게도 위험하다. 지하철 구의역 사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는 사고가 난 구의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이윤과 비용 절감의 눈먼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하도록 내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기업의 비용 절감에만 관심 있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가를 써는 외주업체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고장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서울 메트로의 책임이며 이번 사고로 숨진 정비업체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추모 열기도 이어졌습니다. 청년단체 주도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모인 시민들은 사고가 난 구의역 인근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는 등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19살 청년이 둘이 나가기 싫어서 나갔겠습니까? 회사 간부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승강장 주변에는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흙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민심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야가 토론회에서 나름의 해법을 내놨는데 법을 만들 국회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여서 공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흙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신분 차이가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부조리.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불평등 문제에 해법을 찾는 국회 토론회에 여야 지도부가 모였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다며 노동구조 개혁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월 140만 원, 퇴직자 일자리 월 440만 원, 조선시대 양반 쌍놈 구조보다도 더 심한 수탈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재벌의 힘에 눌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그러나 일단 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반 조건은 무엇으로 갖춰야 할 것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서로 얽혀있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불평등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자는 정치권.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 자본과 노동을 보는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전면 재시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안전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스크린도어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후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역의 스크린도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매피아 논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19살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스크린도어 정비 중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한때 서울 메트로는 김 씨가 사고가 난 지점이 고장 신고 접수가 된 곳이 아니었다며 김 씨가 왜 해당 승강장으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신고 접수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 메트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고 관련 업무 책임자 5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교육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양주경찰서는 감리업체에서 압수한 문서에서 경찰이나 사고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답변 요령을 교육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을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변 요령은 시공사가 사전 교육을 했다거나 사고 전날 가스 냄새가 없었다는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건 작성 주체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이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갖고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계 1위 삼성그룹과 5위 롯데그룹이 사업과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데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삼성은 소액 주주들의 반발, 롯데는 검찰 수사 때문인데 어떤 일들이 문제인지 김종성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 SDS 본사 앞, 이 회사 주주 수십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 SDS의 알짜 사업인 물류 부문을 떼내 삼성물산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상적인 회사를 이제 분해를 해서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은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리하게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 주가가 급락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삼성 측은 사업 분할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사업 재편이 지주사 삼성물산의 수익력 제고와 대주주 지배력 강화의 중요 축이 될 것이며 주주들의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재계와 증권가의 관측입니다. 롯데그룹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투명화의 핵으로 내건 호텔롯데 상장이 3주가량 늦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 이사장은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만약 신 이사장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회사에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다면 그간 공들여온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권 회복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나아가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자체가 어려워지고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과 롯데는 장기간 동안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홍역을 알아온 만큼 앞으로의 행보와 대응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회생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한진해운이 유동성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죠. 연체된 용선료 때문에 용선료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룹 오너인 조양호 회장의 사제 출연 가능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조 회장은 조용합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인데 1,000억 원에 달하는 연체 용선료와 유동성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한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마당에 계열사 추가 동원도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한진해운의 지분 33.2%를 가진 대한항공도 재정 사정이 넉넉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스레 조 회장의 사제 출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권난도 조 회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기업 위기 상황에서 오너들의 사저 출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조 회장에겐 부담입니다. 지난 3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 회생을 위해 300억 원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과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중기 동부그룹 회장도 사재를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경영권 포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룹 오너로서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조 회장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조선해운업종에 이어 구조조정 대상으로 주목받았던 석유화학업계가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경쟁력을 키워서 언제 올지 모를 불황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내 사업 재편을 마무리한 석유화학업계가 이제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 화학 계열사들을 인수하며 몸짓을 불린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은 이번에는 미국 기업 인수전에 나서며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반짝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만큼 미리 경쟁력을 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냈고 롯데케미칼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테레프탈산 등 일부 품목에서 벌써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이 자금률을 높이고 있어 생산 설비 확대보다는 사업 다각화와 고부가 가치로의 체질 개선이 절박해졌습니다. SK종합화학은 아예 중국으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고 인수와 합작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고 업계 1위인 LG화학 역시 필요시 해외 인수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하고도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건 분명히 좋죠. 하지만 일단은 재무 안정성 중심으로도 우선 보완을 하거나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업계를 반면교사 삼아 불황을 견딜 수 있는 체질 마련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대다수 청년들의 꿈일 텐데요. 좁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 입사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이 4명 중 1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조직 직무 적응 실패가 절반에 달했고 급여 복리 후생 불만, 근무 지역,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 4명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을 가장 큰 퇴직 이유로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5년 보육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31.4%가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로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 43%로 가장 많았고 몸이 힘들어서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줘서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 순이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대한민국 직장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매번 따끈따끈한 핫키워드 준비해오는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화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왕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싶은 인어공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죠.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2016년판 인어공주는 다른 부탁을 하는데요. 마녀님, 저 정직원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자 마녀는 그러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 오거라. 대신 너의 목소리를 받아가마. 자, 여기서 인어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정직원이 됐으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서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해피엔딩 아닐까요?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어공주는 정직원이 되었지만 월급은 내려갔습니다. 야근 수당도 나오지 않았고 휴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잃어서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인어공주는 사회의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원작보다도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즘 직장인의 비애를 패러디한 이 짤막한 동화는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공감을 얻고 있는 이른바 사축 동화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 직장인을 뜻하는 신조어, 바로 사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축이라는 말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뜻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축은요, 회사와 가축의 끝글자를 합쳐서 만든 말로 회사의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이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하게 된 이 단어는 주인에게 길들여진 가축처럼 직장인은 회사에 길들여졌다는 자조를 담은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역시 크게 공감했던 거겠죠. 이 사축이라는 키워드가 소개되자마자 즉시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인어공주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화들이 이 사축의 내용을 담아서 재구성돼서 만들어지면서 친숙한 동화 속 현실의 씁쓸함이 많은 회사원들의 공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시작된 말이지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스스로가 회사에 길들여진 사축이라고 여기면서 공감을 하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독 우리나라 직장인이 사축을 자처하는 데는 일단 한국의 노동시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4년을 기준으로 2124시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1위인데요.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클라크는 중세 농노의 노동시간을 1620시간으로 추산했습니다. 2016년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000년 전의 농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셈이죠. 네, 농노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책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농노보다도 많다니까요. 사축이라는 말에 절로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노동시간 말고 또 다른 원인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불화입니다. 한국 특유의 직장 문화, 사소하게는 점심 식사 고르는 것부터 퇴근 시간 눈치 보기, 강제적인 회식, 또 문제 제기하면 질타받기, 능력보다는 연줄과 사내 정치가 앞서는 것 등이 청년 세대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사축이라고 자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른바 사축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현실, 진짜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까 들려주셨던 사축 동화 더 있다고 했는데 더 들려줘 보시죠. 네, 이번에는 금도끼와 은도끼 얘긴데요. 나무꾼이 우물에 금도끼와 은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네가 떨어뜨린 건 연봉 1억의 힘든 일이니 아니면 연봉 3천의 편한 일이니? 이렇게 말하니까 산신령이 대답합니다. 나무꾼이 대답을 합니다. 연봉 3천만 원의 편한 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정직한 자구나. 너에게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주도록 하겠다. 이 두 일을 합치면 연봉 3천만 원의 힘든 일이 된단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일은 늘고 연봉은 줄어드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2016년판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네, 뭐해요. 정말 저런 산신령님 만나면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게 비약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2014년 1월 상용 근로일수는 20.5일에서 2015년 1월에는 21.3일로 늘어난 반면에 사용 임금 총액은 2014년 같은 달 389만 4,917원에서 15년에는 352만 8,462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시간적 자유를 원하면 경제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가를 내고 싶은 백설공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잠든 백설공주의 귀에 대고 왕자님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납품 내일까지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백설공주가 눈을 뜨는데요. 그때 왕자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던 동안은 월급은 안 나온다.
네, 아파도 쉴 수 없어서 참고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빗댄 내용인데요. 실제로 삼성서울병원과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1,000명 중 7.4%, 그러니까 74명 정도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마음의 상처를 가다듬을 휴식기 없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상처는 초기에 치료해야 빨리 낫듯이 역시 마음의 상처도 그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계속 나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병가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불성실한 이미지로 보일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픈 게 죄도 아닌데 정말 이래야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축이라고 더 부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웃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당장 바꾸기도 힘들고 또 답답한 현실에 좌절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사축들을 위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과 위로를 받게 해줄 책이 출간돼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축 일기라는 에세이인데요. 인터넷상에서도 이를 구독하는 사람만 8,000명이 넘어가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 회사 생활에서 생기는 고충이 담긴 이야기를 담긴 책의 내용을 아주 잠깐 들여다보면요. 우리 회사의 7대 불가사의. 1. 월급은 적을수록 업무량은 많다. 2. 일을 빨리 하면 퇴근이 늦어진다. 3. 일을 못하면 회사 생활이 너무 편하다. 4. 일을 너무 잘하면 욕을 먹는다. 5.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입사했다 등의 짧은 글귀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시간 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정부에서는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요, 고용 증가,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노사 상생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데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이른바 사축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단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축들을 위한 해피엔딩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사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